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는데 작년보다 문제 수는 어떻게 해서요? 더 많아지겠죠. 이거는 기출을 또 작년에 쭉 시험 봤던 문제가 또 기출문제에 포함이 되니까 작년보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출문제 풀이는 더 많아지겠죠. 많아지는데 제가 이번 책에는 좀 쉬운 거는 좀 정리하고 새로운 2014년도 기출문제 그걸 다시 첨가를 시켜서 그래도 문제 수는 좀 많아졌어요. 작년에는 한 400여 개가 됐는데 올해는 문제 수가 한 474개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474문제더라고요. 작년에는 400문제인데 그러니까 74문제가 더 늘어난 거지. 예, 그래서 최근 문제는 전부 다 포함시키고 아주 오래된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는 좀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선별해서 거의 500문제에 가까운 거죠. 474문제면. 그래서 작년에는 한 20강으로 맞췄는데 이번엔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문제 수가 우선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기출문제 풀이를 자세하게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항상 기출에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기출문제 선택지에 나왔던 게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 본문제로 나오고 본문제로 나왔던 게 또 선택지로 나오고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주 완전히 똑같이 나온 적도 있잖아요. 한 2년 만에 똑같이 나온 문제, 기량작용하는 거 골라라 해서 부갑상샘 호르몬, 파라토르몬, 갑상샘 호르몬, 부갑상샘, 파라토르몬, 갑상샘 호르몬, 갈시토닌 이런 것들 기량작용한다. 이런 것들 그대로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출문제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출문제 선택지에 있는 거 답만 요게 답이다 하고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옆에 1, 2, 3, 4번이 답이 아니야. 그래도 1번에 있는 내용도 또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내용이 쭉 있어요. 내용이나 뭐 단어가 있어요. 용어가. 그런데 답은 2번이 답이에요. 그럼 이렇게 문제 보고서 2번이 답이다 찍고 그냥 넘어가면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 나오면 어떡하려고? 안 되겠죠. 이게 문제로 나오면 어떡하려고? 안 되지. 우리 우선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들은 기출문제 우선 참고를 하거든요. 이 정도 수준에서 내야 되겠구나. 잘못 내다가 미트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려면 앞에 있는 기출문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런 것도 문제가 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걸 그 전에는 선택지에 나왔지만 그 다음엔 이거를 주 문제로 해서 문제를 또 출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 문제로 되는 경우 이런 게 아주 자주 있거든요.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 수 있지만 그래서 기출문제가 아주 중요해서 단원별 문제, 요 기출문제 단원별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이제 누락된 걸 내가 정리하긴 할 텐데 우선 기출문제를 우선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해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선택지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도 꼭 나머지 용어들도 꼭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해 나갑시다. 그러면 1단원 세포에 1번 문제부터 들어갑시다. 1단원 세포 1번 문제. 잘했죠? 그러면 1번에 분자와 화합물 사이의 다른 점은 어떤 점이 다른가? 그러면 분자는 두 가지 이상의 분자는 두 가지 이상의 요거 뭐라고 해요? 산소 분자라고 하죠. 그러면 같은 원소예요, 다른 원소예요? 같은 원소로 되어 있죠. O가 둘 모여서 이렇게 해서 산소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같거나 이건 뭐예요? 물도 분자죠. 그러면 이건 같은 원소가 아니죠. 다르죠. 그래서 같거나 다른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같은 원소로 구성된 분자도 있어요. 다른 원소로 구성된 분자도 있어요. 그래서 분자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같거나 다른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자와 화합물의 차이점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같은 돼야 안 돼요? 같거나 아니죠. 이거는 화합물이라고 안 해요. 그냥 분자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건 분자라고도 하지만 무슨 물이라고도 하는가? 화합물이라고도 해요. 화합물.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원소가 요건 수소 몇 개예요? 2개, 산소 하나.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는가? 2대 1로 고정된 비율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고정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분자는 두 가지 이상의 같거나 다른 원소로 되어 있지만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원소가 고정된 비율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게 1번 문제예요. 1번. 고정된 비율로 구성되어 있을 때 화합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분자라고 하지만 이것도 분자죠. 둘 다 산소 분자, 물 분자지만 이거는 화합물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분자라고만 하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화합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분자라고도 하지만 물 분자 또는 화합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화합물은 언제나 분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화합물은 언제나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죠. 예를 들면 NaCl, 요거는 NA도 Cl도 분자가 아니라 원자죠. 원자가 두 개 모여도 화합물이 돼요. 분자와 원자가 모여도 H2 분자죠. 이건 원자죠. 분자와 원자가 모일 수도 있고 원자끼리 모일 수도 있어요. 꼭 분자끼리만 모여서 화합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화합물은 1번에 화합물은 언제나 분자로 구성되지만 아니죠. 원자로 구성된 화합물도 있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도 있다. 그리고 분자가 언제나 화합물인 것은 아니다. 뒤에 건 맞아요, 틀려요? 분자가 언제나 화합물인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분자. 이것도 분자잖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화합물인 것은 아니죠. 이거는 분자만 되지 화합물은 안 돼. 이거는 화합물도 될 수 있어. 그래서 분자는 언제나 화합물인 것은 아니다. 뒤에 말은 맞아요. 뒤에 말은 맞는데 앞에 말에 화합물은 언제나 분자로 구성되지만 틀렸죠. 원자로 구성된 것도 있다. 그래서 1번 잘못됐고, 2번에 분자는 공유결합을 이룬 두 가지 원자로 구성되며 화합물은 이온결합만 된 게 아니라 무슨 결합 화합물도 있는가? 그렇죠. 공유결합 화합물도 있죠.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은 무슨 화합물이라고 해요? 이온결합한 화합물의 종류에는 분자 화합물인데 화합물에는 무슨 화합물도 있고 무슨 화합물도 있는가? 그러면 탄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탄소와 수소의 유무 C와 H의 유무에 따라서 무슨 화합물과 무슨 화합물로 나누는가? 그렇죠. CH가 포함된 화합물은 유기화합물, CH 없는 화합물은 무기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기화합물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많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유기화합물이잖아요. 탄수화물 뭘로 되어 있는가? CHO. 지방도 CHO. 단백질 CHONS. 핵산 CHONP. 전부 다 CHO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다 유기화합물. 흔히 얘기할 때 무슨 물이라고도 얘기하는가? 유기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유기물.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고 무기화합물은 뭐 많죠. H2O, NaCl 뭐 이런 것들은 CH. 근데 예외로 이제 H2CO3 요것만 H와 C로 되어 있지만 예외지. 요것만 예외로 무기화합물 이런 것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무기화합물 또는 무슨 물이라고도 하는가? 무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기물, 무기물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물이 유기화합물, 무기물은 무기화합물. CH를 포함한 것, CH 포함, C와 H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 이런 것들은 유기화합물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결합에 따라서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무슨 화합물과 무슨 화합물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무슨 화합물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온 결합했잖아. Na 플러스 이온, Cl 마이너스 이온. 이온 결합했으니까 무슨 화합물인가? 이온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화합물.
이온 화합물. 그래서 이온 결합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이온 화합물이다. 그런데 공유 결합하고 있는 화합물을 무슨 화합물이라고 하는가? 분자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온 화합물과 분자 화합물. 그래서 이거는 무슨 결합했는가? 이온 결합. 이건 무슨 결합했는가? 공유 결합. 그러면 분자 화합물은 대부분 무슨 화합물은 다 분자 화합물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들은 다 공유 결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기화합물은 다 분자화합물. 그래서 대부분의 유기화합물과 그 외에 이제 몇몇 가지 또 있죠. 대부분의 유기화합물과 그 외에 몇몇 가지고 이온화합물은 NaCl 이런 것들을 이온화합물이라 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2번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두 번째 줄에 화합물은 이온 결합을 이룬 게 아니라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이룬 이렇게 돼야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화합물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이룬 두 가지 이상의 원자로 구성된다. 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 3번은 분자는 한 종류의 원자로 구성되며 아니죠. H2O 물도 분자라 그랬죠. H와 O로 되어 있으니까 한 종류 또는 두 종류 이상의 그래서 원소로 구성되며가 됐기 때문에 틀리죠. 그 뒤에는 맞죠.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다. 맞는 말인데 앞에가 틀리죠. 분자도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분자도 있다. 뭐가? 물. 다음 4번에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고정된 비율로 존재하고 분자는 공유결합 이룬 두 가지 이상의 서로 같거나 다른 원소. 분자는 공유결합 이룬 두 가지 이상의 서로 같거나 다른 원소를 갖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이상의 같거나 하니까 O2 같으면 OO 같거나 그러죠. H2O, H와 O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같거나 다른 원소를 갖는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죠. 5번은 분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며 한 가지로 된 것도 있고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돼 있다. 그래서 5번도 두 가지 이상의 분자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 아니고 한 가지로 된 것도 있고 그 밑에 줄에도 분자는 한 가지로 된 것도 있고 그 밑에 줄에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다라고 해야 되죠. 분자 화합물 확실히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분자와 화합물의 비교. 분자 화합물의 비교에 대한 건 원래 화학 쪽 편인데 생물에서 처음 2014 서울에서 첫 출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다시 출제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함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분자 화합물의 차이점 구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물의 성질은 출제가 그래도 한 두세 번 됐었던 거죠. 그래서 물의 성질, 수소 무슨 전하 띄고 있어요? 양전하를 띄고 있죠. 수소는 양전하. 그다음에 산소는 무슨 전하를 띄는가? 음전하를 띈다. 수소. 그래서 수소 하나만 있으면 이것을 양전하를 띄는데 이걸 뭐라고도 얘기를 해요. 수소 하나만 있으면 뭐 하나밖에 H 플러스인데 H는 플러스 이온 하나고 마이너스 하나잖아요. 근데 이걸 빼버렸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자라고도 하는가? 양성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광합성이나 호흡에서는 틸라코이드막에 뭘 퍼내는 게 있는가 하면 수소이온을 능동수송시키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수소이온을 능동수송시킨다. 이것을 무슨 펌프란 말로도 쓰는가? 양성자 펌프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수소이온을 능동수송시키는 펌프를 양성자 펌프. 그래서 수소이온을 다른 말로 양성자라고도 해요. 양성자. 산소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죠.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를 띄고 있고 산소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 그래서 음전하를 띈다. 1번 잘못됐죠. 물을 가열하면 이거는 여러 번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이번에 물 HO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물 HO HH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물 분자 안에 내부는 무슨 결합하고 있어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근데 물과 물 사이는 수소 결합을 하죠. 그럼 물과 물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하면 OH, OH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을 하겠죠. OH, OH 이렇게 해서 물 한 분자는 몇 개의 수소 결합을 하는가? 최대로는 4개의 수소 결합을 한다. 그래서 물 분자 내부에서는 공유 결합이지만 물과 물 사이는 수소 결합을 하는데 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뭐가 큰가 그러면 따라서 이걸 끓이면 얘를 끊어야 되죠. 얘를 끊는데 뭐가 많이 들어가는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잘 안 끓죠.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지. 그것을 뭐가 크다라고 하는가? 그렇죠. 비열이 크다. 그래서 물은 비열이 크다. 또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려면 이것도 끊어줘야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끊어져야 기체로 날아가는데 액체가 기체로 되는 열을 무슨 열이라고 하는가? 기화열이 크다. 그래서 물을 가열할 때 온도가 물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비열이 크다. 액체가 기체로 될 열은 기화열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여름에 더우면 땀이 나는 것 기화열이 크니까 몸의 체온이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이건 뭐 유지에 되는가? 체온 유지를 하게 된다. 물 특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는 무슨 전하를 가지고 있는가? 마이너스. 여기 전기음 송도가 크니까 수연을 막 끌어들여서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뭐가 있다라고 하는가? 극성이 있다. 극성 있으면 뭘로 작용하는가? 용매로 작용한다. 극성이 있으니까 플러스 이온도 녹일 수 있고 마이너스 이온도 녹일 수 있죠. 그래서 용매로 작용하니까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영양소를 녹여서 흡수와 이동을 쉽게 한다. 그래서 영양소를 녹여서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을 쉽게 한다. 이게 물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물은 제일 먼저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매로 작용한다. 두 번째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비열이 크고 기화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가지의 성질이 물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질. 그것 때문에 이런 성질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물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물을 가열하면 수소 결합이 끊어지고 식히면 더 생기죠. 그래서 물은 가열하면 수소 결합이 끊어지고 식히면 수소 결합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열하면 요까지는 생물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몸 체내에서. 그런데 이제 체외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물고기들이 어떤 점 때문에 좋은가 그러면 물은 부피분의 질량이 바로 뭐가 되는가? 밀도가 되죠. 그런데 얼음은 어떻게 되는가? 추우면 저온일 땐 모순결합이 더 많이 생겨요. 그렇죠. 저온이면 수소결합이 더 많이 생기죠. 수소결합이 더 많이 생기니까 이게 끊어지면 얘가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이만큼 버티고 있다가 딱 끊어지면 여기서 더 가까워지겠지. 끊어지면 가까워지는데 수소결합을 하면 그 결합하는 거리 때문에 멀어지죠. 그래서 물이 얼면 뭐가 커지는가? 이게 멀어지니까 부피가 커지겠지. 그러면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진다. 부피가 커지고 질량은 변함이 없겠죠. 그럼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작아지죠. 그래서 얼면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진다. 가벼워지는 거죠. 가벼워지니까 얼음은 물 위에 어떻게 되는가? 뜨죠. 모든 건 고체로 집어넣으면 고체로 되면 전부 다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다 가라앉거든요. 아무 덩어리나 나무 어떤 덩어리를 갖다 집어넣으면 다 물 밑으로 가라앉네. 쇳덩어리 물 밑으로 막 가라앉죠.
가는데 얼음은 덩어리가 되는데도 물 위로 뜨는 이유는 왜 그런가? 이것 때문에 뜨는 거죠. 생물한테 어떤 게 좋은가? 어류한테 좋죠. 어류한테. 그러니까 얼음이 위에 뜨니까 위에는 얼지만 밑에는 물이잖아요. 물이니까 물고기가 겨울에도 살 수가 있겠지. 만약에 물이 다른 고체같이 얼면 부피가 작아져서 꽉 뭉치니까 부피가 작아서 밀도가 커지면 얼면 계속 엉어리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작아져서 부피가 작아져서 밀도가 커지면 얼음이 다 위로 뜨면 얼음이 다 밑으로 가라앉으면 안 되겠지. 얼음이 밑으로 다 가라앉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 위에 뜨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얼음이 뜨는 이유. 그래서 부피가 커진다. 그 다음에 3번에 식물이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뭐가 되는가? 물의 응집력. 물 끌어올리는 원동력 세 가지가 뭐더라?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 세 가지는 뿌리털이 물을 빨아들이는 힘 무슨 합이 되는가? 뿌리합이 있고 물에 요게 물기둥이 생기죠. 그럼 물기둥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무슨 현상 때문에 생기는가? 모세관 현상 때문에 물기둥이 생기겠죠. 그럼 이 물기둥을 쭉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바로 무슨 작용? 물기둥을 빨아들이는가? 증산작용. 그런데 빨아들여도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슨 력 때문에 안 끊어지는가? 응집력 때문에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수액 상승의 원동력이 뿌리압, 모세관 현상, 응집력, 증산작용. 그래서 수액 상승의 원동력은 뿌리압, 모세관 현상, 응집력, 증산작용, 이것을 우리가 수액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응집력 3번에 그래서 응집력 수액 상승의 원동력이다. 그다음 4번은 물은 극성이 있다. 극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 물질에 뭘로 작용하는가? 용매로 작용해서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을 쉽게 한다. 맞죠? 그래서 잘못된 건 1번 돼야 되겠죠. 물의 작용. 다음 3번 넘어가서 3번에 다음 중에서 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물 나왔었는데 또 바로 물에 대한 설명이 바로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설명한 2번은 2013년도 경기에서 출제가 됐었던 거고 3번 문제는 2014 바로 이듬해 서울에서 나왔죠. 그래서 경기와 서울에서 항상 처음 출제가 됐다 그러면 이거에 유사한 문제를 꼭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편이라 이 소리예요. 3번은 우리 2번에서 설명했으니까 3번은 쭉쭉 읽어가면서 갑시다.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것은 물 분자가 고체일 때보다 더 멀리 이동되기 때문이다. 요 말 잘못돼가지고 고체일 때 띄어쓰기하고 보다 더 이렇게 돼야 돼요. 고체일 때 띄어쓰기 보다 더 무슨 말이냐면 1번 3번에 1번은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것은 물 분자가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것은 물 분자가 고체일 때 요거 띄어쓰기하고 보다 더 이렇게 보다 더 멀리 이동하기 때문이다. 멀리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 말인데 요 띄어쓰기를 안 하는 바람에 요거 Q&A에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고체일 때보다가 아니라 고체일 때보다 액체가 이런 뜻이 아니고 고체일 때가 액체일 때보다 더 멀리 이동된다 이런 뜻이에요. 띄어쓰기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생략한 말 쓰면 무슨 뜻인가? 고체일 때가 액체일 때보다 더 멀리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고체일 때가 액체일 때보다 더 멀리 이동된다. 요거를 띄어써서 고체일 때보다 더 멀리 이렇게 돼요. 보다 더 멀리.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고체일 때가 액체일 때보다 더 멀리 이동한다. 고체일 때가 더 멀리 이동하잖아요. 뭐일 때보다? 액체일 때보다. 무슨 결합이 많이 생기니까? 수소 결합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붙였으니까 꼭 고체일 때보다 더 멀리 이동된다 그러면 액체가 고체일 때보다 막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2014년 서울은 그대로 공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 문제예요. 이거는 기억을 더듬어서 수험생의 기억을 더듬어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2014년 서울부터는 공개된 문제거든요. 여태까지 공개 안 됐었는데 공개된 문제니까 그냥 문제 원형 그대로예요. 그런데 띄어쓰기는 우리 편집에서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거기서는 띄어서 나왔겠죠. 그런데 우리 편집에서 띄어쓰기는 잘못한 것 같고 이 말 자체는 그대로예요. 원본 그대로 공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고체일 때 이렇게 띄어써서 그러면 1번 문제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물의 온도 상승폭은 매우 작은 채로 열을 흡수해서 저장한다. 이 소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온도 상승폭이 작다는 소리는 웬만큼 가열해도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해서 뭐가 크다는 소리가 되는 건가?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다. 그래서 2번은 비열이 크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 3번은 기화.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죠. 기체로 변화된다. 이 소리예요. 기화라는 말이 기체로 변화. 그걸 줄여서 기화. 그럼 기체로 변화되는 냉각작용은 대량의 에너지를 먼저 증발시키는 물 분자 때문에 나타난다. 이 소리가 바로 무슨 열이 크다는 소리인가? 기화열이 크다. 기화열이 크다는 얘기는 뭐 유지하기가 좋은가? 더울 때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가 되는 거죠. 그다음 4번에 물은 우리 몸 안에 일반적인 용매이다. 뭘로 작용하는가? 극성 있다. 용매. 맞는 말이고 5번에 공유결합으로 인해서 물은 특별히 높은 표면 장력을 가진다. 이거는 공유결합과 표면 장력은 상관이 없죠. 표면 장력의 뜻이 뭐예요? 표면 장력은 표면을 작게 하려고 작용하는 장력. 표면 장력은 표면을 작게 하려고 작용하는 장력. 표면을 작게 하려고 작용하는 장력을 표면 장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표면을 작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표면을 작게 하려면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끌어다녀야 돼요? 끌어다녀야 돼요. 그래서 분자 간의 액체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지 공유결합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장력으로 액체 분자의 인력 때문에 생긴다. 인력이지 공유결합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잡아다니는 인력 때문에 이 표면 장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액체 분자로 분자들 사이에 서로 끌어다니는 인력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물방울이 네모나요? 아니죠. 네모난 거하고 동그란 거하고 어떤 게 표면이 작아져요? 동그란 게 표면이 작아지죠.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내면 표면적이 훨씬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방울이 둥근 모양이 바로 무슨 장력 때문인가? 표면 장력 때문에. 표면 장력. 물 분자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전깃줄에 물방울 맺힌 거 봤죠? 전깃줄에 물방울이 네모나게 맺힌 거 동글동글 맺혀 있죠. 구슬처럼 맺혀 있잖아요. 또 잎사귀에 풀잎에 물방울 맺혀 있죠. 동글동글하게 물방울이 맺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장력 때문에 생기는 건가? 표면 장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장력은 공유결합이 아니라 인력. 그래서 5번이 잘못됐죠. 그래서 3번은 답이 5번 이렇게 돼야 되고 다음에 4번은 다음 빈칸에 알맞는 말 pH7인 용액. 그러면 우리가 pH는 0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까지 나누는가? 얼마까지 나눠요? 14까지 나누죠. 0부터 14. 그러면 0이란 말은 수소이온 농도가 얼마가 있다는 소린가? 0이란 말은 수소이온 농도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0이란 말은 수소이온 농도가 10에 얼마라는 소린가? 0이죠. 그래서 10에 0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에 0이고 그러면 OH 이온은 얼마가 된다는 소리인가? 10에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면 10의 14분의 1이죠.
10의 14분의 1 이것을 우리는 pH 0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pH 2 하면 수소이온 농도가 10에 얼마가 있는가? 그렇죠. 마이너스 2 있죠. 그러면 요건 수소이온 농도가 OH 이온 농도는 10에 얼마가 있는가? 마이너스 12. 그래서 합하면 14가 되는 거지. 12, 2, 12, 14. 10의 12분의 1. 10의 12승분의 1. 2는 10의 제곱분의 1. 그러면 3 하면 10의 마이너스 3. 그러면 OH이온은 10의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그럼 얼마 차이 나는가? 이거는 100분의 1. 이거는 1000분의 1. 10배 차이 나죠. 그럼 얘가 10배가 더 많다. 100분의 1이고 1000분의 1이니까. 그래서 얘가 10배 더 많다. 10의 제곱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이잖아요. 10의 마이너스 2는 이건 알죠? 10의 제곱분의 1. 그래서 1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3. 그럼 세제곱분의 1이니까 1000분의 1. 그러면 7 하면 7. 7. 같죠? 같으니까 무슨 성이 되는 건가? 그렇죠. 중성이 되는 거죠. 중성. 8 하면 10의 마이너스 8. 이건 10의 마이너스 6. 14 하면 10의 마이너스 14. 10의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pH를 나타낸다. 그래서 pH 7 용액은 pH 9보다. 그러면 7은 10의 7승분의 1. 9는 10의 9승분의 1. 그래서 pH 7 하면 10의 7승분의 1. pH 9 하면 10의 9승분의 1. 그럼 얼마가 더 많은 건가? 그러면 10의 제곱분의 1 더 많죠. 10의 제곱분의 1 더 많으니까 몇 분의 1 더 많은가? 100분의 1 더 많죠. 100분의 1이 더 많다. 10의 제곱분의 1이 더 많다. 100분의 1이 더 많다. 그럼 100분의 1, 100배, 100배죠, 100배. 10의 제곱분의 1이니까 100배가 더 많다. 100분의 1이라 100배. 그래서 100배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100배가 적다가 아니라 100배가 많다. 4번 돼야 되죠. 5번은 아래 두 아미노산의 R측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아미노산의 종류 한번 정리를 이 김에 한번 쫙 해봅시다. 아미노산의 정리를 하면 아미노산은 알기에 따라서 무슨 성과 무슨 성이 있는가? 알기에 따라서 알기를 뭐라고 하는가? 곁사슬 또는 곁가지 마찬가지예요. 곁사슬, 곁가지. 알기가 무슨 성일 수 있는가? 소수성일 수 있죠. 그럼 알기가 소수성이라는 물에 녹는다, 녹지 않는다. 물에 녹지 않는 소수성이죠. 그래서 소수성인 거는 어떤 아미노산인가?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극성이 없으니까 비극성이겠죠. 소수성 비극성이고, 그 다음에 물에 잘 녹는 것은 무슨 성이라고 얘기하는가? 친수성이죠. 친수성은 전부 다 무슨 성인가? 극성이죠. 극성에는 무슨 전하 극성도 있는가? 그렇죠. 음전하 극성이 있고, 그 다음 양전하 극성이 있고, 그런데 마이너스도 없고 플러스도 없어. 그럼 뭐라고 하면 되는가? 비전하. 그래서 비전하 극성. 이렇게 구별을 하죠. 그럼 음전하 극성이란 말은 왜 음전한가? 이거를 받아서 그래요? 내줘서 그래요? 그렇죠. 이걸 받으면 플러스가 남는 거지. 근데 이걸 내줬으니까 플러스를 내줬으니까 내가 마이너스 된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을 내어놓아서 용액을 무슨 성으로 만들어주는 건가? 그렇죠. 수소이온을 버렸으니까 주변 용액이 수소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무슨 성이 되는가? 산성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음전하 극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보통 탄소가 있으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음전하 극성이죠. 왜 그런가 하면 COOH인데 H를 내줬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건 음전화극성, 음전화극성 수소이온을 내놔서 용액을 산성. 양전화극성은 수소이온을 뭐 해서 받아서 용액이 무슨 성으로 만들어지는 건가? 염기성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있는가? NH3 플러스, NH2 플러스, NH 플러스 이런 것들은 무슨 전화인가? 양전화극성이 되죠. 양전화극성. 그래서 용액을 염기성으로 만들고, 비전화극성은 세 개 외워야 되지. 뭐 포함되어 있으면 비전화극성인가? 그렇지. OH 또 하나. 그렇지. NH2 또 하나. 그렇지. SH. 요 세 가지 가지고 있으면 비전화극성. 비전화극성. 요 아미노산 이름 외워야 되죠. 요 아미노산 뭐가 되는가? 산이니까 산자 들어가는 아미노산이면 되지. 그럼 산자 들어가는 아미노산이 뭐가 있는가? 아스파트산, 글루탐산, 탐산. 양전화극성 염기죠, 염기. 염기성인 건 뭐라고 있는가? 아히. 필수 아미노산 10개 중에서 어른은 2개는 만들어지는 거가 바로 아히, 아르지닌, 히스티딘하고 뭐가 있는가? 라이신. 또는 뭐라고도 하는가? 개정되기 전의 용어는 리신, 아히, 이렇게 얻으면 되죠. 이렇게 해놓으면 구별할 수 있고, 요거 찾을 수 있고, 비전화극성 찾을 수 있고, 이거 빼놓으면 무슨 극성이에요? 비극성이죠. 이거 빼놓으면 비극성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그러면 하나만 볼까요? 만약에 요건 뭐라고 할까? 요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 이름은 비극성이에요, 음전화극성이에요, 양전화극성이에요, 비전화극성이에요. 요 아미노산 이름은 비극성, 음전화극성, 양전화극성, 비전화극성 어떤 것일까? 찾아볼까요? 요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비전화극성 아니죠?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응? 여기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 있네. 그럼 얘도 되고 그럴 수는 없겠죠. 지금 이거는 뭘 갖고 따지는 거야? 이건 무슨 기예요? 아미노기인데 수소 하나 받은 거거든요. 이거는 카복식인데 수소 하나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여기서 떨어져 나간 게 여기로 받은 거거든. 여기서 COOH 떨어진 게 여기로 들어가서 NH3 됐으니까 이건 쌤 된 거야. 그러면 양전화, 음전화 이런 건 뭘 갖고 따지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얘기했죠. 여기 강조해 놨잖아. 알기가 이렇다는 소리지 아미노기 카복시가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알기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알기인가? 이거는 알기 아니거든요. 아미노기거든요. 이건 무슨 게 카복식이거든요. COOH 카복식이. 그럼 알기는 어떤 게 알기인가? 요게 알기거든요. 알기. 그럼 요걸만 봐야 되지 이거 보면 안 된단 말이야. 전체 다 나올 때. 지금 이 문제는 요것만 딱 나왔거든요. 5번 문제 여기만 나와 있어. 요것만 그려놨거든요. 나머지 이것까지 다 그려놓으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을 하지. 여기까지 몽땅 다 그리면 지금 여러분 순간적으로 헷갈렸잖아. 이걸 양전화라고 해야 돼? 음전화라고 해야 돼? 막 이러잖아. 그래서 이 아미노기 카복식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기 갖고 따지는 건가? 알기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갖고 따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또 이게 양 플러스 달려있어, 안 달려있어? 안 달려있잖아. 마이너스 안 달려있죠. 그럼 뭔가 비극성이란 말이에요. 비극성.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알기라는 말. 요것만 달랑해서 문제 나오면 신경 안 쓰는데 이것까지 다 나오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5번 문제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문제 자체에
문제 자체 다음은 문제 자체 다음은 두 아미노산에 무슨 기라고 써 있어요? 알측기라고 써 있잖아요. 알기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그래서 요 그림은 바로 요것만 달랑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요것만 달랑 그려놨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러면 뭐가 있어요? 플러스 없죠? 마이너스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없으니까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어.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러면 플러스 없고 마이너스 없는데 그 끝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NH2가 있죠. NH2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무슨 극성이라고 얘기하는가? 비전하 극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건 무슨 기를 얘기하는 건가? 아미노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만 보는가? 아미노기만, 알기만 보는 거, 알기 가지고 따진다. 그래서 답은 5번 비전하 극성 돼야 되죠. 그다음에 6번에는 작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1작용기. 이건 정리됐죠, 이제. 그래서 항상 아미노산 요거는 아미노산 무조건 다 무슨 기만 갖고 따지는 거? 알기 갖고 따진다. 작용기. 이제 책에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하고 빠진 거 정리합시다. 1번에 수산기. 수산기는 뭐를 표시하는가? 수산기는 OH 수산기죠. OH. 이것의 화합물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화합물은 OH를 가진 화합물 뭐라 그래요? 알코올. 유기연기 아니죠. 유기연기는 누가 유기연기인가? 아미노기. 아미노기가 유기연기죠. 유기연기, 유기화합물의 염기로 작용하는 거예요. 유기연기는 유기화합물의 염기, 아미노기. 그래서 수산기는 유기연기다. 1번이 틀렸죠. 유기연기는 아미노기. 그 옆에 유기연기가 아니고 유기연기는 아미노기 써 옆에 해설 나와 있죠. 아미노기.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에 그래서 요게 알코올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 알코올 C H, C2H5OH 요게 바로 알코올이잖아요. C2H5OH 분자식 알죠? 그래서 알코올은 수산기는 알코올, 화합물은 알코올이다. 2번에는 무슨 기라고 있는가? 카르복시기. 카르복시기 해도 되고 이제 개정된 용어는 뭐라고 하는가? 카복시기. 카복시기는 뭐가 되는가? OH. 그래서 COOH 카복시기. 그러면 COOH 카복시기는 이걸 가지고 있는 산을 뭐라고 하는가? 피루부산, 시트르산, 알파, 케토, 글루타산 이런 것들 통틀어서 무슨 산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유기산이죠. 유기산. 그래서 카복시기 유기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카복시기 유기산. 무슨 성을 나타내는가? 산성.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에 카본일기 또는 카르본일기인데 카본일기죠. 그래서 CO 카본일기. 그래서 요거는 카본일기는 뭐하고 뭐가 있는가? 케톤. 케톤도 있고 뭐가 있는가? 케톤하고 끝에 중간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중간에 있으면 케톤, 끝에 있으면 뭐라고 하는가? 그렇지, 알데하이드. 그래서 케톤, 알데하이드가 화합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모양으로 중간에 CO가 중간에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카르본일기가 중간에 있을 땐 케톤이라고 얘기를 하죠. 탄소 골격 중간에 있을 땐 케톤. 그런데 탄소 골격에 끝에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알데하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간에
탄소 골격 중간에 있을 땐 케톤, 끝에 있으면 알데하이드. 그 다음 4번에 그래서 3번에 케톤, 카르보닐 이온 케톤과 알데하이드를 포함한다. 그 다음 4번에 인산기. 인산기는 P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렸을게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O는 요 한 줄 대신에 한 줄이 없으니까 O는 팔이 두 개인데 없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이걸 인산기라고 하는데, 인산기 이걸 무슨 인산이라고 해요? 유기인산이죠. 화합물은 유기인산인데 뭐가 있는가 그러면 ATP는 아데노신에 인산이 몇 개 붙어 있는 건가? 왜 붙어 있지? 요걸 무슨 인산이라고 해요? 응? 이건 아데노신 3인산인데 이게 하나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요 인산은 무슨 인산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렇지. 무기인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유기화합물에 붙어 있을 땐 유기인산이라고 해요. 근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인산은 무기인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TP는 그래서 ATP는 ADP와 무슨 인산으로 분리가 되는가? 무기인산으로 분해가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ATP, 아데노신 인산 3개 있었는데 2개 있으면서 하나는 무기인산이 되지. 그래서 이건 유기인산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무기인산은 그냥 똑같은 인산이긴 인산인데 화합물에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유기인산이라고 그래요. 유기화합물의 염기이기 때문에, 작용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인산인데 ATP가 떨어질 때는 무슨 인산이라고 하는가? 무기인산이라고 하죠. 무기인산. 그래서 이건 인산기, 유기인산. 그래서 여기 ATP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만능작용기란 말로 쓰는 거죠. 여러 가지에 붙을 수 있어서 만능작용기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둘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데노신, 구아노신 있어도 되죠. ATP, GTP, TTP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2개 떨어지면 무슨 인산? 그렇지, 그거는 피로인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둘 떨어졌을 땐 피로인산이잖아요. 하나 떨어져 돌아다니는 놈 무기인산. 둘이 뭉쳐 다니잖아. 뭐 할 때인가? DNA 중합, RNA 중합할 때 3개의 인산기가 있다가 2개 피로인산이 떨어지면서 나오는 에너지 가지고 공유결합시키잖아요. 그럴 때 2개 떨어지면 피로인산. 하나는 무기인산. 그리고 유기화합물에 붙어 있으면 유기인산. 여기에 붙어 있을 때 유기인산. 하나 떨어지면 무기인산, 하나 떨어져 돌아다니는 놈, 혼자서 떨어져 돌아다니는 놈 무기인산, 2개 떨어져 돌아다니는 놈 피로인산, 핵산에서 피로인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산기는 만능작용기이다. 그러면 4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건 1번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무슨 기하고 무슨 기 남았는가?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했죠. 그럼 남은 게 5번째 무슨 기 남았는가? 아미노기가 남아있죠. 그래서 아미노기는 NH2죠. NHH2 이렇게 되어 있는 것. NH2 아미노기. 이거의 화합물 이름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화합물은 아민. 아미노기와 칼복실가 둘 다 있는 화합물은 뭐라고 하는가? 그렇죠. 아미노기와 칼복실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하나 더 남은 게 무슨 기 남았는가? 황화수소기. SH. 설파이드릴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황화수소기. 그래서 SH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이름이 뭐가 되는가? 시스테인. 그래서 SH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시스테인. 설파이드릴기도 하고
화합물 이름은 티올이라고 얘기하죠. 티올, 화합물, 티올이라는 화합물이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작용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7번 넘어가서 다음 중에서 7번 염기성 아미노산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거는 우리 뭐가 염기성 아미노산, 산성은 아스파산, 글루탐산, 염기성 아미노산 아히라 그랬죠. 아히라가 리신, 개정된 용어로는 라이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염기성 아미노산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의 구조 한번 하면 쭉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단백질의 구조 조금 쉬었다가 단백질의 구조 해나가도록 합시다.